들리죠?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진단평가사 이 자격증 실기 과정인데 고생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만 이번 주 13일 날이죠? 그때만 지나면은 좀 편하게 다 모두가 딸 수 있다는 걸로 판단하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한번 기억을 하고 가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기준서 있죠? 기준서 제가 오늘 파일로도 드렸어요. 기준서가 없는 분들 위해서 기준서를 한 장 한 장 넘겨 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일단 서머리 형태로 해서 제가 혼자 막 얘기하겠습니다. 책장을 넘겨가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채팅으로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혼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문제풀이는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험 볼 적에는 얘 작성하는 게 시험이죠. 근데 얘로 채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얘를 채점하지 않고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 또는 이 도계에 표시됐던 내용을 가지고 OMR 카드에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성할 적에는 필히 해야 될 것만 하면 되겠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는 차명이라든가 얘는 생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그게 필요가 없고 여기 또 우리가 만질 필요는 없어요. 여기도 만질 필요는 없어. 만질 필요는 없고 여기에 번호가 달립니다. 번호가 여기에 달려요. 또한 여기도 이 그림에 달립니다. 그림에 도계에 달리고 여기서는 달리지 않고 여기도 달리지 않죠. 여기도 달리지 않고 번호가 여기에만 달린다. 여기에만 달리고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에만 달리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 달린다. 번호가 안 달리고 여기는 달리겠죠. 기본적으로 달리고 그래서 우리가 달리지 않는 것을 굳이 체크까지 할 필요성은 없겠죠. 시간이 다 시험 보시는 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연습하신 분들은 시간이 남는데 연습을 않고 하신 분들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덜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위, 요 부위, 요 부위 굳이 체크를 할 필요성은 없다. 필요성 없고 번호 달린 것에 유념을 하고 요즘 시험의 번호는 이렇게 순서대로 쭉 달립니다. 순서대로 시간이 많이 없다는 저기로 번호가 이렇게 순서대로 달립니다. 순서대로 달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또한 책자도 문제가 요 페이지 넘기는 순서대로여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것도 보시게 되면은 넘기는 순서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우리가 시험 볼 적에는 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책을 넘겨가면서 해당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소리가 안 들리면은 좌측 여기 하단에 이쪽에 설정에 들어가셔서 소리 설정 해지를 하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기본 정보. 기본 정보는 제가 굳이 이런 데는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 빗금 전원 요 부위하고 요 부위는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 꼭 작성을 해야 되죠. 이 기본 정보를 해서 우리가 평가가 가감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 정보를 절대적으로 틀리면 안 된다는 거 기억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가격과 보정가격 그래서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가장 키포인트죠.
두 번째, 이 차량에 대해서 기본 정보 차량에 대해서 가감점을 쭉 해나가는 거죠. 쭉 해나가고 문제지가 됐든 뭐가 됐든 있으면 브이표를 한번 쳐주고 이런 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치고 읽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내가 이 문제가 나왔었다고 풀었다 하고서 여기다 하든 문제집이다 하든 표시는 해야겠다. 그래서 금액만 가져다 쓰면 되겠죠. 금액은 당연히 소수점이 나왔을 때는 올림 정수를 쓴다. 안 올림도 아니고 올림 정수 쓴다는 거 해주시고 다음 수리이력 평가. 수리이력 평가도 해당 부위에 이렇게 X가 되면 X, W면 W 해서 이 차는 리어 패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A 랭크다. 얘를 동그라미 쳐주셔야죠.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필요 없고 최종적으로 체크를 하고 트렁크, 도어, 뭐 리어 패널, 이렇게 커터 패널 등등 있을 때는 이렇게 여기에다 최고 마지막 가장 큰 숫자죠. 가장 큰 숫자에 해당되는 A랭크 사고다 하고서 우리가 기억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리필요. 수리필요는 제가 꼭 말할 수 있는 것은 위에다 작성을 하면은 밑에다 또 작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러야. 미러 위에 깨져서 교환 필요한데 10만 원이라 하면은 미러에 여기다 10을 써주시고 플러스 하나 또 다른 게 또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패널 있다. 패널에 어딘가 트렁크에 뭐 가치감가가 필요한 긁힘이 있다. 그러면은 5 써주고 해서 이렇게 뭐예요? 위에 두 개 다 써준 다음에 밑에도 꼭 기재를 하는 것을 습관화 드리기 바랍니다. 여기에 번호가 달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번호가 달릴 수도 있으니까 꼭 위에 쓰면은 밑에 항상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다 쓰는 것은 그림에 있는 내용은 외장입니다. 외장. 그죠? 외장. 패널류라는 것은 뭐예요? 외판 부위와 골격 부위. 다시 얘기해서 1랭크부터 C랭크를 우리는 패널이라고 한다. 그래서 패널 범퍼 미러 램프가 있습니다. 그죠? 범퍼, 앞뒤 범퍼가 있고, 그 다음에 미러가 양쪽으로 있겠죠. 있고, 그 다음에 램프, 앞뒤로 램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한 이제 내장은 이 그림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림이 없을 때는 그냥 여기다 해당 칸에다 이렇게 해당되는 점수만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휠 타이어, 휠 타이어는 당연히 그림에 있죠. 휠 타이어도 휠도 이렇게 썼으면은 밑에다가 꼭 하나 숫자를 써주시고 위에 쓰고 아래 쓰고 꼭 해야 된다고 그랬죠. 위에 쓰고 아래 쓰고 수리 필요한 것은 뭐 응급 타이어는 당연히 여기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숫자만 가져다 쓰면 되겠습니다. 유리도 또한 앞뒤로 유리가 있기 때문에 유리를 써주고 어떻게 해요? 밑에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리도. 광택하고 롱크리닝은 뭐예요? 여기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숫자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만.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4장 응급 타이어, 광택, 롱크리닝 얘네들은 텍스트에다만 기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주유장치는 사용량 개수가 꼭 들어가죠. 사용량 개수가 있으면은 뭐 0.7이면 0.7 써주시고 30이다. 30 써준 다음에 37에 2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여기다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합계에서는 보정 가격은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고 가감점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생략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네 두 개는 틀렸다 생각하고 대신 얘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얘를. 그래서 얘는 뭐예요? 신차 수준, 표준 상태, 그 다음에 2, 3 수리가 필요한 거죠. 1, 2 교환 랩판부 볼트 1랭크 교환한 거죠. 여기는 2랭크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있으니까 차량 등급 평가는 꼭 맞출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오니까 이것은 번호가 달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대로 하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가 나오겠죠. 여기서 번호가 막 뒤죽박죽 돼 있지만 요즘은 번호가 순서대로 달려 있다는 거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순서대로 기재가 나가지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여기서 굳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썼어. 그죠? 여기도 아무것도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냥 계산되는 가격만 돈만 가져다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수리 이력은 이렇게 X면 X, W면 W 두 개만 하면 돼. 두 가지 중에 요 수리 이력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은 체크를 한 다음에 포괄적으로 모아서 여기에다가 감가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다. 그래서 X하고 W 요 표기하는 거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렇게 번호가 달린단 말이에요. 주는 문제를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리 필요는 틀려도 주는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뭐 후드 용접 판금이 있다. W 이렇게 하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하나만 있네. 그러면은 1랭크 여기다가 1랭크 체크만 딱 하면 되겠습니다. 수리 필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장은 패널류, 외판 골격, 범퍼 미러 램프, 그다음에 휠 타이어, 유리 얘네들은 위에 쓰고 아래 쓴다. 하지만 나머지 없는 거 내장, 응급 타이어, 광택, 뭉클링은 어떻게 해요? 테스트에다만 기재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여기도 순서대로 쭉 있으니까 여기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쉬운 문제니까. 그래 어떤 분들은 여기 뒤에를 세시를 먼저 풀더라고요. 뭐 시험지가 쉽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가 쉬우니까 얘를 먼저 풀더라고요. 여기서 보편적으로 5문제에서 7문제가 포섭이 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점수죠. 가성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얘는 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여기는 낙서한 게 아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데 모르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쉬워져. 여기로 가면 상당히 쉬워져. 페이지에서 멈추지 말고 시간 내로 꼭 완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난 이거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간 다음에 다음 문제 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매고 있으면서 이 뒤에 있는 쉬운 문제를 못 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면은 바로 페이지 넘겨서 기재를 하면은 뭐 그래도 점수가 합격 점수에 나와서 합격할 확률이 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책자 페이지 5페이지 그죠? 5페이지부터 제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7조가 진행이 되죠. 7조가 진행이 되는데 따져보면 평가서 작성하는 걸 보게 되면은 기본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기본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 이러한 숫자가 있죠. 이 숫자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유해가 상당히 중요하죠. 유해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풀기 때문에 얘를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시험에 없습니다. 내가 그냥 만드는 거야. 왜? 시험 볼 적에 보고서 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정사항 위에다가 넣으라겠죠. 설정사항 위에다가 딱 표를 만들어서 얘를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은 다음에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시험 보는 데서 요거 하는 데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으니까 왜 얘가 틀리면 다 어긋나요. 이 숫자가 곱해지거나 뭐 개월수를 적용하거나 사용년이라든가 뭐 사용년 개수라든가 얘네들이 틀렸다면은 계속해서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얘는 조심스럽게 긴장을 해서 잘 정리해서 풀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표를 완성짓기 위해서 페이지 5페이지부터 쭉쭉쭉쭉 넘어가면 돼요. 5페이지 갔더니 제 7조 등급 분류가 있어요. 등급 분류 뭐 여기에서 평가서는 이렇게 있지만 굳이 체크할 필요도 없고 나는 기본적으로는 얘를 완성시키는 게 목표다. 그래서 얘만 제대로만 설정상 위에다가 완성만 시키면은 상당히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등급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승용차나 SUV, RV는 배기량에 따라서 기준을 적용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승용차, SUV, RV 얘네들은 형상으로 나눠진다. 다시 해서 승용차는 세단형을 얘기하는 거고 SUV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목적차로서 산타페 같은 거 뒤에 끼락지가 줄어든 거 그래서 다목적형을 얘기한다. RV는 승합형을 얘기해. 승합형. 그죠? 카니발 같은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얘가 시험에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이 차는 승용형 아니면은 SUV형 아니면은 RV형인지 꼭 참고를 해야겠죠. 두 번째 이 등급과 등급 개수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정확한 등급이 나오겠지만 정확한 등급을 위해서는 개수가 틀려지는 게 뭐냐면은 국산과 수입입니다. 국산과 수입. 그래 이 등급 앞에다가 저 같으면은 승용이면 승용. 그 다음에 얘는 국산이다. 국산.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가 하나 더 쓸 수 있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용과 국산. 뭐 아니면은 SUV면 SUV, RV면 RV 이렇게 써주시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왜? 상황에 따라서 얘가 필요합니다. 얘가 필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등급 분류하는 방법은 승용차입니다. 승용형. 여기서 보게 되면은 6인승 이하의 세단형이라고 여러분들 책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배기량에 따라서 적용시키면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연료가 하이브리드는 뭐 2등급이 나왔으면은 1등급으로 해서 하나 더 업시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두 번째, SUV형입니다. SUV형은 어떠한 형태? 8인승 이하의 다목적형이라고 했어요. 이런 종류의 차다.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RV형은 이렇게 이러한 스타일. 다시 얘기해서 다목적형, 미니밴 스타일을 우리는 RV형이라고 한다. 다시 이 차가 국산인지 수입인지 구분을 하고 두 번째 SUV면 SUV 이렇게 얘를 이 앞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 좀 전에 한 것처럼 얘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쓰기 전에 국산이면 국산, SUV면 SUV. 그래서 요거 꼭 앞에다 써주시고 해당되는 걸 나열해서 쭉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쭉 나열해서 가는 걸로 진행을 하는 거 대신 항상 책자에 이런 등급 개수라든가 아니면 단가율 등등은 다 책자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급을 구분하면은 해당되는 등급 개수는 어디 있냐? 페이지 7페이지에 있겠죠.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제7조 5페이지 승용형, SUV형, RV형 등급 구분을 하는 방법. 배기량에 따라서 한다. 대신 하이브리드는 한 단계 업시켜서 등급을 결정한다. 결정된 등급을 가지고 페이지 7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7번 등급 개수가 있습니다. 등급 개수를 선정해서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급과 등급 개수가 있고 앞에 국산인지 승용인지 SUV인지 RV인지 이 표를 순서대로 쭉 가면 돼요. 순서대로 제가 지금 5페이지에서 등급했고 7페이지에서 등급 개수했고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제8조 뭐가 있어요? 사용년 개수가 있습니다. 사용년을 알려면은 이러한 방법으로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어떻게요? 우리가 큰 숫자를 먼저 쓴다. 항상 우리는 빼기는 큰 것 빼기 작은 거 한다고 했어요. 큰 숫자를 먼저 다시 얘기해서 평가에 해당되는 월을 갖다 연월을 쓰고 2차의 최초 등록일 등록증 우측 상단에 최초 등록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다음에 십자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빼기 14 얘가 6년 개월수는 생각 안 합니다. 사용년수 6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6년 다음에 총 사용한 개월수 다시 14년 12월에 태어나서 20년 7월까지
총 몇 개월인가 얘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2를 해주겠죠. 12로 시작해서 7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 나온 계산 가격 그대로 가져다가 넣으면 돼요. 플러스 5가 나오면 플러스 5를 해주고 마이너스 5가 나오면 마이너스 5를 해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년 총계월수를 정확하게 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총계월수는 주행거래 사용에 사용되니까 참고하시고 사용연수는 연만 적용한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온 거 신경 안 쓴다. 개월수는 여기에다 곱하기 12를 해주고 플러스 값 적용, 마이너스 값 적용 그냥 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개월수를 산출한다. 대신 할 적에 조심스러운 것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년수와 총계월수, 사용년 개수를 보게 되면 국산인가 수입인가 틀리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앞에다가 국산이면 국산, 수입이면 수입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써요. 개수가 틀렸죠. 개수가. 그래서 여기는 똑같네. 그죠? 수입자. 그죠? 장가율이 틀려지는구나. 장가율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승용과 승합 화물 여기서 국산차, 수입차 이렇게 갈라지죠. 국산차, 수입차. 그래서 이걸로 시험 나오고 참고로 국산인지 수입인지 꼭 감지를 하고서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8페이지까지 제가 5페이지 등급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7페이지 등급 개수를 적용시키고 사용년 몇 년 쓰고 그 다음에 사용년 개수까지 찾아냈고 다음에 구조의 장가율까지 기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총계월수까지 그래서 8페이지까지는 얘가 순서대로 쭉 있는 그대로 해서 위에다가 제목 쓰고 밑에다 쓰고 제목 쓰고 위에 이렇게 순서대로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가보게 되면은 제목이 기준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보정가격을 알아야 돼. 기준가격이 아니고 보정가격. 왜? 어떻게 해요? 기준가격을 설정을 한 다음에 약간의 보정을 해서 결과값이 보정가격이 됐어요. 그죠? 요충 수정을 좀 한 가격을 기재를 하는 거예요. 기준 가격은 산출만 하는 거고 대신 산출해서 평가선 작성하는 데가 있죠. 평가선 작성하는 데가 있다. 있어서